이번 시간은 뭐 이런 겁니다. 섹션을 활용해서요, 평면 컬러링, 도면화, 인면 컬러링, 다양한 기법을 AI와 함께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해보고 느꼈지만은 정말 괜찮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영상처럼요, 우리가 인면도 컬러링, 아이소메트리 하는 방법, 평면도 컬러링 다양한 부분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나오는 효과가 어느 한계가 있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섹션 플랜을 활용해서요, 이것을 좀 더 빠르게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4가지 코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1단계부터 4단계 뷰 연출법까지 다 나오니까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섹션 플랜을 한번 마스터 해보자. 한 밤 정도 이런 취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섹션 플랜이란 무엇인가 한데요, 사실 여기 도움 도구에 보면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서요, 우리가 섹션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셔야 돼요. 보이시죠? 섹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명칭도 섹션이면 단면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섹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요, 이 4개 아이콘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요, 이걸 어디에 쓰는지는 오늘 종류별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섹션은 우선은 얘입니다. 얘 누르면은 뭐가 통 떠요.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면에 가면은 참 재밌게도 이렇게 면 따라서 움직여져요. 오른쪽 왼쪽 위로 그 정도 되긴 됩니다. 알겠죠? 탕 찍어요. 그럼 뭔 창이 뜰 건데요. 플리션 더 어겐 뭐 되는데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요건 이름이고 이건 심볼이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케이 하면은 어떻게 설치가 된 겁니다. 일단 섹션은 뭐 설치를 해보고 시작합니다. 설치를 해보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문제겠죠. 그 다음은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하면은 그 진가를 알게 돼요. 이동 해가지고 찍고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동되죠. 선생님, 회전은 안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찍고 이렇게 볼게요. 어디요? 회전 되죠? 스페이스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나온다 이겁니다. 끝난 거예요. 맞죠? 섹션은 기본적으로 얘로 설치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 2, 3가 있긴 하지만요, 얘는 뭐냐면 두 번째 아이콘은 그냥 이 섹션 플랜을 보이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고요. 세 번째 거는 뭐냐면은 이 섹션 컷 있죠? 요거를 쓸 거냐 말 거냐 원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사실 저는 좀 이해 안 가긴 한데요. 디스플레이 섹션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섹션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 형태로 채워집니다. 얘를 채울 거냐 말 거냐 근데 뭐 채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섹션의 경우는 일단 플랜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동 또는 회전을 한다. 선생님, 스케일은 어떻게 안 될까요? 스케일은 애초에 하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설치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름이 정확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섹션 플랜 돼 있죠? 즉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된다. 다만 이거 하시기 전에 선생님 제가 요게 컷을 보고 싶어야 하면은 그럼 그래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얼라인 뷰라는 게 있습니다. 얼라인 뷰로 가면 어떻게 그 뷰에 딱 정렬이 돼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에서 어떻게 얼라인 뷰 ALIGN 얼라인 뷰 하면 어떻게 딱 맞춰져요. 그리고 어떻게 줌 익스텐드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요거를 끄고 줌 익스텐드 하면은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맞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죠? 이러면 어떻게 섹션은 일단 1단계가 끝납니다. 와, 대박. 선생님, 그럼 섹션 여러 개 됩니까? 뭐 말보다는 해보는 게 낫겠죠.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일단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어요.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요거 설치했죠. M에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치된 애는 주황색으로 뜹니다. 보이시죠?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얘가 주황색 뜨죠? 다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가 주황색 뜨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해? 회색이 되죠. 그럼 꺼지는 겁니다. 다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온오프가 된다. 결국 따지고 보자면은 얘가 얘의 기능은 똑같아요. 얘 기능 보이시죠? 얘 기능하고 뭐 다를 게 없다.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키는 거 해볼까요? 둘 다 키는 거 안 되겠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해가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섹션 플랜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섹션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요거 얼라인 뷰, 요 얼라인 뷰를 좀 쓴다는 것과 얘를 끄는 거, 그냥 섹션 플랜을 끄는 거, 얘는 원본 아닌 거 비교하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가 섹션을 하는 방법 보여드린 거예요. 설치하는 방법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은 섹션을 어떻게 한댔습니까? 일단 설치하고 이동 회전하면 끝이다. 그리고 간단한 키를 사용하면 된다. 우선 기능을 보여드렸고요. 뒤에서는 활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 만드는 거 할 겁니다. 와우. 제가 이제 전에는 계속 3D 이미지 했는데요. 이제 컬러링 부분을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나온다 이거예요. 보이죠? 그럼 우선은 우리가 섹션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풀어가지고 기존 섹션들은 삭제해 볼까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댔어요? 우선은 이 섹션 플랜을 위에서 통 찍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를 찍고 M에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적당히 내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를 하이드 시키면 돼요. 됐나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하이드 시키기 전에 있죠. 얘를 선택해서요, M에 내려가지고 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어떻게 얼라인 뷰 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이렇게 맞춰진다고 했죠. 이해가시나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태로 간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숨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줌 익스텐드입니다. 줌 익스텐드 화면에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뷰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와이드로 되어 있겠죠. 전 메모장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2D 그래픽을 합니다. 2D 그래픽을 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JPG라든 PNG라든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PNG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평면도 컬러링이라 하고요, 하시기 전 옵션 눌러서요, 어떻게 한댔어요? 유즈 뷰 사이즈는 끄고요, 3000은 가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오케이 해서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인면 컬러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게 파트 1입니다.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3D 같은 평면 혹은 인면입니다. 인면은 어떻게 잡느냐?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아이소 뷰로 간 다음에요, 뭐 여기서 내가 이쪽을 보고 싶어요 하면은 섹션 플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찍겠죠. 오케이 해가지고 어떻게 한댔어요? 얘를 선택해서 M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된댔죠. 자, 적당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얼라인 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숨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줌 익스텐드 누르라고 했죠. 맞나요? 여기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2D 그래픽을 해서 어떻게 인면도 컬러링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3D 같은 평면 인면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작업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평면 컬러링을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느냐,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적었는지 보이시죠? 어쩌고저쩌고 적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일반적 3D 할 때처럼요, 최종 목표를 적어 두고요, 그 다음에 필수해야 될 거,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고정해야 될 거,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을 위주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메라 구도라든지 모델링 형태라든지 비율, 그리고 마감재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수정 요청사항은 내가 변경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배경을 넣고 뭐 숲속을 만들어주고 잔디를 해주고 사람을 넣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놨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뭐 맞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보이죠? 와우.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요. 이미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시면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손에 꼽는 건 뭐냐, 모델링을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요. 변경하지 말아라. 변경 안 한 상태에서 이쁘게 한다면은 그게 최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포토샵이 신이야, 일러스트 정말 잘해, 그리고 3D 정말 잘해, 이런 분들은 그냥 만드신 게 더 이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늘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이쁘냐 안 이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하기 위한 작업적인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면 컬러링 한번 볼까요? 인면 컬러링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테스트로 제가 넣었는데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여기에 적어 놨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냥 뭐 유지해야 될 거, 뭐 최종 목표는 이렇고, 요청사항은 이렇고, 수정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놨으면 바닥은 어떻게 연출해주고, 인면도를 해달라, 중요한 거는 구도를 유지해달라, 이거겠죠. 그런 다음에 나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와,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지층적인 부분을 표현하고요, 이렇게 합성한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표현해 준다는 거는 어떻겠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대박, 신기, 반기,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제가 컬러링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3D 같은 평면, 인면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실제와 같은 2D 같은 평면, 인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워요. 뭐냐면은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이게 정투형도 개념이겠죠. 그리고 나서 익스포트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아이소 뷰로 간 다음에요, 다시 한 번 더 섹션 플레이 한번 잡아볼까요? 뭐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얘를 풀어가지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써서 얼라인 뷰 해주시고 스페이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숨기면 어떻게 써요? 어때요? 이게 바로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실제 2D 같은 평면도 인면도 컬러링이 된다. 역시나 똑같이 익스포트해서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테스트를 열 때는 이런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컬러링은 이렇게 넣었는데요, 프롬프트는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인면도 컬러링에는 뭐를 해놓고 필수 요청사항은 거의 똑같아요. 수정 요청사항이 문제긴 한데, 제가 뭐 단면도 정투형도 개념을 해달라, 그리고 바닥잔디 사람들 정투형도 개념을 해달라, 뭐 바닥은 표현해주고 사람을 해주고 건물을 해주고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저의 디테일한 마치 클레임 같은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볼게요. 어때요? 와우, 대박, 겁나 이쁘죠? 한번 비교해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인면 컬러링이 아주 인면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약간의 현타가 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가 표현해 준다면은 AI가 우리의 손과 발이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다뤘지만 여러분 나온 이미지가 약간 노라면요, 포토샵에 가셔가지고, 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필터 눌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중에 한 개라 생각하세요.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서 템퍼리처 된 거 있죠.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얘를 살짝 푸른색으로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란기가 빠진다고 했죠. 이렇게 노란기 좀 빼주시고, 틴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떻게, 이쪽은 초록색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저 살짝 올려주고 컨트롤 살짝 주고. 근데 이 상태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익스포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은 결국 또 색상이 추가되기 때문에요, 텍스트도 살짝 올려볼까요? 이렇게 선명도 좀 올려주고요 하면은 결국은 또 색상이 좀 세집니다. 그러면 이때 됐을 때는 요 부분 있죠, 이 베리언스인가요? 바이브런스라고 되어 있네요. 발음을 못하겠어요. 요 세츄레이션하고 요쪽에서 채도를 살짝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빼면 안 돼요. 여기 살짝, 이렇게 살짝 빼주고 오케이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색감 조정이 되죠. 이 정도 해주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컬러링을 완성할 수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여기서 번 같은 거 있죠. 번 미드톤의 익스포셔 요렇게 해주시고
얘는 여러분 하실 때는 소프트 라운드 있죠. 소프트 라운드를 한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살짝 오 많이 들어가죠. 미드톤 하지 말고 섀도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치 툴 같은 걸 이용해서요. 여기서는 뭐 하이라이트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변경이 될 수 있다. 원본 비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 파트는 컬러링 파트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션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인데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패러럴 프로젝션이 되는데, 우선 이 패러럴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뷰에서 해볼까요? 퍼스펙티브 데이터 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아이소메트릭을 할 때 뷰 설정하는 게요, 이 섹션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 공간 아래로 내려다 본 뷰죠. 각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공간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섹션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할 때는요, 공간 바닥에서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1800에서 2000 정도를 봤거든요. 여기가 천정이라 보면요, 여기서 250에서 이게 2400인가 2500 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짝 요 정도 내려주시면 돼요. 2400이면 2000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1800에서 2000 정도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공간이 보이겠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고요, 얘를 하이드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왔죠. 아이소 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봐도 안 되고요, 적당하게 눕혀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아이소 뷰에서 설정할 때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섹션 플랜으로 평면을 보이게끔 한다. 그리고 얘는 높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맞냐 틀렸냐는 없습니다. 너무 낮으면 안 되지만 저는 1800에서 2000 정도를 선호합니다. 더 낮게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공간이 많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탑뷰로 갑니다. 줌 익스텐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뷰로 변경해요. 줌 익스텐드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소뷰를 잡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탑뷰로 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얘를 패러럴 프로젝션을 잡습니다. 어떻게 한댔어요?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잡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뷰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이소메트릭 형태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한다면은 살짝 요렇게 휠을 꾹 눌렀죠. 꾹 눌러서 요렇게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알겠죠? Z하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요. 근데 아이소 뷰에서 선생님 이 상태에 그냥 퍼스펙트 하면 안 됩니까? 하면은 여기서 퍼스펙트 잡아도 돼요. 근데 요걸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각도를 좀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의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요, 너무 내려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섹션 플랜 있죠, 얘가 너무 높으면요 공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간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 이렇게 너무 낮게 하면 또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낮아야지만 공간이 좀 보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카메라에서 패러럴 포지션 잡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하긴 하지만 섀도우에서 그림자를 체크하면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긴 해요. 요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지, 요렇게 해주면은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치수선 들어가가지고요, 공간 치수를 좀 보여주면은 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아이소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하고 싶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소는 회사 있을 때도 할 때쯤 되면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손이 많이 가가지고요. 그리고 치수선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모델 인포 눌러가지고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디멘션 가셔가지고 폰트 사이즈 좀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얼라인 투 디멘션 라인 있죠, 요거 해주시고, 슬래시는 닷으로 해주시고, 셀렉트 올 디멘션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유닛에 가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 보이시죠? 얘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원래 치수선한 형태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건 치수선에 관련된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이소 뷰 잡을 때 섹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일반 3D 뷰를 잡을 때 만들 때 각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얘를 켜가지고요. 얘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퍼스펙트 잡아서 보여줄게요. 하이드 시켜서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공간을 잡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카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800 해주고요. 줌 눌러가지고 화각은 지금 60 잡혀있죠. 한 55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55 하니까 공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와 어떡하지? 그래서 요 보이죠? 워크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라.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되죠? 이럴 때는 Alt 누르면은 뚫고 가긴 합니다. 벽을 뚫어라. 끝났어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Alt 누르고 들어가지만 돼요. 다시 뒤로 해가지고 Alt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했어요? 뚫고 가야지 되는데 어떻게 된대요? 다시 앞으로 살짝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돼요. 결국은 각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제 화면을 켜주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화각을 높여야 되겠죠. 맞죠? 근데 화각은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요. 섹션을 눌러서요. 여기를 통 누릅니다. 오케이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해서요. 벽 부분만 살짝 들어가세요. 벽만 살짝 날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릴게요. 스페이스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와우 대박 800 해주시고 얘는 숨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워크를 이용해서 뒤로 한번 가볼게요. 가라. 두피 걸리죠.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뒤로 갑니다. 컨트롤 키는 빨리 가요. 어때요? 나오죠? 사실 이 상태에 조금 앞으로 가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화면을 제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잡히죠? 그림자는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섹션에서 벽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섹션이 없다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섹션 때문에 빛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림자를 꺼놔야지만 사실상 말이 된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각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화각을 살짝 어떻게 55 됐으니까는 60 정도나 65 정도 하면 훨씬 더 공간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라는 게 바로 섹션을 활용한 뷰 잡는 거예요. 섹션 활용 뷰다. 알겠죠? 아니면은 아까 전에 섹션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얼라인 뷰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들어간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뷰 끄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워크해서 이렇게 슝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데? 맞죠?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됐죠?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정각을 보여드렸지만요. 다시 섹션을 풀어가지고 얘를 지우고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섹션에서 얘를 찍고 나서 오케이 하고 나서요. 얘가 이동만 되는 게 아니고요. 회전도 된다 했습니다. 회전 해볼게요. 얍 요렇게 회전해가지고 난 이렇게 뷰를 보고 싶어 해서 M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뷰가 나오죠? 됐죠? 이해가시나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얼라인 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숨기고 그 다음에 워크를 통해서 이야 해가지고 어떻게 요렇게 뷰를 안 들어가죠 선생님. 벽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Alt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뷰를 잡아줄 수도 있다는 걸 보이시죠? 이런 뷰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씬에 가서 플러스 눌러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카메라 뷰를 잡으면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섹션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섹션의 다양한 활용 중에서 뷰를 잡는 것을 보여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앞에 영상들이 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마지막 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뭡니까? 섹션을 얍 잡고요. 오케이 해서 땡깁니다. 그리고 나서 얼라인 뷰 해가지고 맞춰보겠습니다. 뭐 하이드 시키고 줌 익스텐드 해서 이렇게 할게요. 뭐 하는 거지? 섹션을 해놓고 나서
바로 익스포트 2D 그래픽에 보시면요. 뭐가 있느냐? 바로 DWG가 있습니다. DWG. 이름부터가 뭔가 도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이래저래 있지만요. 옵션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001 해서 나가라 해보겠습니다. 나가게 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컴플리트 떴죠?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우. 야, 이거 와. 이거는 캐드라기보다는 되게 재미난 그림입니다. 맞죠? 야, 뭔가 영화 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다시 스케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저장한 게 2D인데요. 여기서 카메라에서 2포인트 퍼스펙티브 말고요. 바로 패러럴 프로젝션 누릅니다. 카메라에서 어떻게 패러럴 프로젝션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줌 익스텐드에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해가지고 2D 그래픽 아까 똑같습니다. 002 해서 어떻게 저장해 보겠습니다. 옵션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저장할게요. 어때요?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섹션은 우리가 뷰를 봤기 때문에 그 뷰 그대로 CAD로 만들 수가 있다. 즉 도면화 가능한 게 섹션의 또 무궁무진한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되지만은 어떤 것도 되냐면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할 때 섹션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섹션에 걸려있는 애들 있죠. 그 선들만 도면화가 돼요. 그냥 컨티뉴 얘기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보이죠? 다양한 형태로도 가능하다. 뭐 탑뷰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스케치업을 그린 거를 도면화도 바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세트로 해서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섹션은 이게 더 재밌는 거긴 한데요. 좀 안타깝네요. 저희 복숭이가 빨리 끝내러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긴 합니다. 길었죠? 항상 이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한테 앞에 시작했지만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